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로 또 돌아왔습니다. 또 긴급 이슈군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KF-21의 함재기 버전 KF-21N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해군이요, 오는 2033년 취역을 목표로 한국형 항공모함 개발을 추진 중에 있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항모 탑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KF-21 보람의 파생형인 해군용 KF-21N, 여기서 N은 네이비를 뜻하거든요. KF-21N 함재기 모형을 지난 20일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요, 지난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항모 탑재 전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연구 결과에 따라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을 두고 검토가 진행 중임을 처음으로 언급한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김승겸 합참의장 역시 국회 국방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형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KF-21의 파생형이 가능한지 연구 중이고 이를 위해 항공모함의 구조 변경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2023년도 예산안에서 경항공모함 예산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 내외에서의 언급과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 제조사의 행보를 보면요, 한국형 항공모함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1일에 개최된 DX 코리아 2022에서요, 제가 KF-21N에 대한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항공모함하고 KF-21N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제조사 관계자를 만나서 그간의 사정을 한번 알아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KF-21N의 모형이 나왔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기본 설계가 나왔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조사 관계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 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 소요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KF-21을 만들고 또한 항공모함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함재기를 개발할 수 있겠나 해서 엔지니어들이 대략적으로 설계를 해봤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즉, 기체 크기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항모에서 뜨고 내리려면 날개의 면적이 얼마나 되어야 되고, 여타 부수적인 장비는 어떻게 보강해야 하는지 등등, 이런 외형만 한번 만들어 본 거래요. 그래서 어떤 점을 좀 검토해 봤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정부에서 지금 국내 전투기를 가지고 과연 함재기를 만들 수 있냐를 검토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KF-21을 활용할 때 어느 정도 개조가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파악해봤고, 그 결과를 가지고 1차 형상을 만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느끼기에 이건 정부에서 어떤 오퍼가 들어갔다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의 발언도 그렇고 좀 이렇게 정부에서 좀 공식적으로 제조사한테 좀 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었는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건 아니고 정부에서 외부 연구기관의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그 외부 연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 그 외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KF-21 개조에 대한 검토가 안 되니까, 제조사가 아니니까 얘네가 할 수가 있겠나, 안 되니까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연구기관 쪽으로 피드백 해줬대요. 그러니까 전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제조사한테 직접 의뢰를 안 했다 뿐이지 정부가 KF-21을 염두에 두고 함재기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내에 몇 개나 있다고 제조사가. 그러니까 모르겠어. 하여튼 뭐 옳으신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됐으니까 모형까지 그럴듯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 개발업체의 생리상 소요 없이 모형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로는 모형을 만드는 것만 자체도 어느 정도 연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왔을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 이 사람이 날개는 얼마나 돼야 되고, 길이는 얼마나 돼야 되고, 크기 얼마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 장비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검토해가지고 나온 모형이라고요. 그냥 모형, 그냥 야 KF-21에다가 그냥 이거저거 갖다 붙여봐, 이게 아니라니까. KF-21N. 네. 이거 형상, 외부적인 형상은 어떤가요? 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노즈 랜딩 기어, 그러니까 기수에 있는 랜딩 기어죠. 로드 랜딩 기어가 상당히 두껍게 강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레스트 후크도 대형화되어 있고, 짧은 거리에서 이착륙을 실시해야 되니까 더 많은 양력을 얻기 위해 주익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날개 끝단 있죠. 날개 끝단도 마치 FA-18처럼, FA-18은 함재기죠. 탑건에 나온 거. 그것처럼 접혀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함재기로서의 기본적인 외형은 갖추었다고 보여집니다. KF-21과 스펙을 비교해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KF-21에 비해서 KF-21N이 약간 한 둘레까지는 아니고 반 둘레 정도 커지죠. 그렇죠? 전체 길이나 윙 스펙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마치 F-35A하고 F-35C와의 관계가 같다. 제조사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게 뭐였냐면 노즈 랜딩 기어의 형태예요. 랜딩 기어 앞에,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랜딩 기어 앞에 캐터펄트형 런치바가 있습니다. 이 KF-21N의 현장에서 설명하는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캐토바 스토바 이착륙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빼박 캐터펄트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제조사 관계자는요, 수직 이착륙 방식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로지 캐터펄트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는 증기 캐터펄트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머스, 예전에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전자기식 사출기, 이 방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바에도 적혀 있지만 이 캐토바 스토바라면 한마디로 이게 뭐야, 스키 점프 방식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란 거예요. 그 스키 점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국형 항모는 더 이상 뭡니까? 경항모가 아니란 얘기죠. 경항모는 캐터펄트 탑재를 못 하거든요. 적어도 5만 톤급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원자력 추진 방식이 아니란 점을 감안하면 7만 톤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기 사출기 그 시스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제가 예전에 항공모함 영상 하나 촬영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요, 한국형 항공모함은 경항모가 아닌 중형급 이상의 항공모함으로 구조가 변경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조사 관계자는요, 만약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면 4에서 5만 톤급 이상의 캐터펄트 사용이 가능한 항모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중형 항모라고 가정하고 한 척에 몇 기의 KF-21N이 탑재될 수 있냐고 제가 질문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하면서 관계자가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공모함에 관한 얘기는 사실 해군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관계자가 놀랍게도 20기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일단 항모 한 척을 건조한 후에 노하우를 쌓아서 추가로 항모 2척을 더 건조, 총 3척 체제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의 운영 개념에 따라서 항공기의 배치 기수, 정비 인력 등등이 고려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항공기 제조사에서 항모의 규모와 척수, 그리고 미 해군의 운영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이미 제조사가 해군이나 군 당국과 상당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이미 여기에 대한 개념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된 것으로밖에 역시 볼 수 없죠. 이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KF-21에서 네. KF-21N으로 개조하는데 네. 이게 뭐 쉽나요? 일단 KF-21의 공군 납품 시점이 2026년이에요. 그리고 군에서는 2033년까지 항공모함을 보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약 7년의 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조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2033년까지 KF-21N이 전력화가 되려면 적어도 2032년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되고 1년 동안 조종사 훈련을 시켜야 항모에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조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한 결과 충분히 2031년까지 KF-21N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미 KF-21을 개발하면서 핵심 장비의 국산화가 80%를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기골 보관과 주위계 확대, 랜딩 기어와 어레스트 후크의 강화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KF-21의 내부 핵심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양 기체의 부품 공통화는 매우 높기 때문에 기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 KF-21N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이 죄다 가능하고 여기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격력 면에서는 오히려 KF-21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여러 스텔스에 관한 기술적 토대는 제조사가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도 개발 단계에서부터 내부 무장창 등 스텔스 설계가 적극 반영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 좋은데 네. 예산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산이 문제죠. 그래서 이 예산에 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해외에서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 예를 들어서 F-35B를 우리가 20몇 대 이상 들여오게 되면 거의 4조 가까운 돈이 들게 되는데 자체 개발을 하게 되면요. 한 3분의 2 정도의 예산밖에 안 든대요. 즉 2.45조 정도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예산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KF-21 개발했던 것을 고려해서 예산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기술 도입 없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기술 도입으로 인한 외화 유출이 없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예산 안에서 가능하다. 다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F-35B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KF-21N이 가능하냐 이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제조사 말에 의하면 개발할 능력은 있다. 그런데 이 개발하게 되면 국익 차원에서 국가가 사업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동시에 모두 필요하다. 수출도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내 소요를 만족시키고 여기서 검증이 된다면 해외 시장에서의 반응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32년까지 우리 공군한테 120대의 KF-21을 납품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납품이 되면 KF-21에 대한 호감도를 바탕으로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나라들에게도 이 KF-21N이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항공모함을 개발하려고 하는 후발주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취재하시면서 얻은 결론이 있으실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2023년 항모 예산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항모의 보유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군뿐만 아니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까지 나섰으니 이건 아주 명백한 거죠. 하지만요. 작년에 해군이 경항모 운영 예산이 1년에 500억밖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경항모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F-35B의 함재기로서의 심각한 문제점, 그 다음에 경항모의 태생적 한계 등등 한국형 항공모함의 긍정적인 홍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 반전을 노렸을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했겠죠. 그리고 일단 함재기로서 F-35B는 안 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아울러서 F-35B 같은 수직 이착륙기가 아니라면 경항모가 아닌 중급 이상의 항모가 필요하다고 아마 궤도를 수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함재기를 국내 개발로 방향 전환하는 거죠. 근데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왜? 일단 KF-21 초도 비행이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에 K방산이 요즘 핫하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무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뜨겁단 말이죠. 이때 굉장히 멋들어진 KF-21N 함재기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함재기. 이거 얼마나 잘 먹히겠습니까? 방금 얼마 전에 또 탑건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나라도 진짜 이거 하는 거야? 한국 갑판에서 슈터가 쫙 하면 우리도 막 다 이거 하고 가는 거야? 우리 토명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분위기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조사 관계자는요.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접 개발 가능성의 타당성 여부를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연구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실물 KF-21이 없는 연구기관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가능하겠냐고 하는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제조사는 해군이 구상하고 있는 미래 항공모함 함대의 규모를 파악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세척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함재기에 대한 이 초반 검토를 할 때 해군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했을 겁니다. 사실 함재기를 만든다는 것은요. 충분한 예산만 주어진다면 제조사로서는 마다할 리가 없는 일입니다. 제조사는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그러니까 함재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히 항모의 사이즈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항모보다는 중형 이상의 항모가 필요하다는 항모 보유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모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경항모는 좀 아닌데라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KF-21N을 하면서 우리가 중형 항모 이상으로 가라고 하면은 항모 보유파 중에서도 아쉬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와 할 거고, 중도파 중에서도 상당수가 뭐예요? 괜찮네로 넘어가겠죠. 다시 말해서 경항모 보유에 유보적인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해군으로서는 1타 2피였죠. 정리하자면요, 해군을 비롯한 군은 항모 보유를 강하게 원했고, 경항모의 부정적인 여론을 돌려서기 위해서 함재기를 먼저 선보이며 자연스럽게 중형 항모 보유의 타당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원하는 겁니다.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요, 비록 2023년 예산은 삭제되었어도요, 2024년 예산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KF-21이 공군에 납품되는 2026년 전까지만 결론을 내면 되기 때문에 2023년 예산 삭감은 별 타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KF-21의 불안한 면도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먼저 KF-21N은요, KF-21의 성공적인 공군 납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KF-21의 일정이 연장된다면 KF-21N과 한국형 항모 계획이 모두 차질을 빚을 거예요. 따라서 일단은 KF-21의 개발 일정에 올인을 해야겠죠. 요즘 이제 가끔 뉴스 보면 뭐 KF-21에서 뭐 결함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당연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 모든 항공기가 개발 과정에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개발 오류가 나옵니다. 이걸 하나하나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KF-21에서 뭐 결함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비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KF-21N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KF-21의 성공적인 개발입니다. 또한 제조사의 예상보다 개발비가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발이 성공해서 26대를 해군에 납품한다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출을 당분간 감내해야 합니다. 겨우 26대를 위해서 조 단위의 예산을 일단 쏟아부어야 되고, 이를 유지하는데도 생각보다 또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아까 말했던 대로 규모의 경제, 즉 수출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인가요? 일단 항모 보유국을 살펴보면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인도, 일본, 브라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는 자국산 함재기가 있으니까 제낄게요. 그 다음에 영국하고 스페인, 일본은 F-35B를 운영 중이거나 운용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항모의 형상도 F-35B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제껴야 돼요. 그럼 남은 것은 어디입니까? 인도하고 브라질이에요. 인도는 이미 미그-29의 함재기형인 미그-29K를 도입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항공모함은요, 고정익기 없이 헬기 항모로만 운영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항모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KF-21N의 잠재 고객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조사의 말대로 항모 후발 주자는 어떨까요? 현재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요, 한국하고 호주, 튀르키예입니다. 그런데요, 호주는 캔버라급에 이미 스키 점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터펄트 방식의 KF-21N은 사용이 불가해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는요, 역시 F-35B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거는 우리나라 혼자밖에 없죠. 물론 항모 보유를 희망하는 나라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항모 보유국 명단을 보시면요, 일단 대부분 다 한다 하는 나라들이에요. 왜냐하면 항모 운영이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욱이 항모를 운영하는 나라들은요, 대부분 하이엔드급 전투기를 운영하거나 원합니다. 인도가 특이하게도 미그-29K를 운영하지만 인도 항공모함은 스키 점프 방식이기 때문에 역시 KF-21N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폴란드에 KF-50을 수출하면서 전투기 시장에서도 빚을 보는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는 경전투기라는 틈새 시장 공략이 성공한 겁니다. 아직 하이엔드 전투기 시장에 뛰어들기는 시기상조예요.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KF-21N의 수출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폄하가 아니라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 KF-21N 모형이 나온 것 외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함재기와 항모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 제가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 취재는요, 반쪽 취재였어요. 왜냐하면 전 이번 DX 코리아에서요,
해군 관계자의 말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해군 부스가 아예 없더라고요. 지난번 공군 아덱스에서도 해군 부스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없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 북한이 조만간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조만간 런칭한다고 합니다. 생각이 많이 복잡합니다.